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충전기 꽂으면서 이 전기 다 어디서 오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지금 전 세계는 유례 없는 전기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어요. AI는 밥 대신 전기를 먹고 우리가 타는 차들도 이제 기름 대신 전기를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기를 만드는 일이 갑자기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최근 중동에서 총성이 올리자마자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기름값이 오르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전기를 만드는 연료값까지 천정지로 치솟았거든요. 에너지가 없으면 국가가 멈춘다는 공포가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외부 상황에 취약해진 걸까요?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하나 포착됐어요. 바로 파리에서 열린 원자력 정상회의인데요. 여기서 나온 말들이 정말 파격적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간다는 유럽 리더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우리가 실수했다고 고백했거든요. 특히 유럽연합의 수장인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원자력을 외면한 건 전력적 실수였다고 못을 박았어요. 한때 원전을 위험한 애물단지 취급하며 하나둘 끄던 그들이 왜 갑자기 원전 찬양론자가 된 걸까요? 이 반전 드라마의 내막을 지금부터 파헤쳐 볼게요. 시간을 10여 년 전으로 돌려볼까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는 거대한 공포에 휩싸였어요. 원자력은 너무 위험해. 이제 깨끗한 햇빛과 바람만으로 살아가자는 목소리가 커졌죠. 이때 탈원전의 깃발을 가장 높이 든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어요. 독일은 수십 년간 써온 원전을 하나씩 끄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마지막 원전의 전원까지 완전히 내렸어요. 덴마크 같은 나라들도 에너지의 90% 가까이를 풍력과 태양광으로 채우며 재생에너지 왕국이 됐죠. 전 세계가 이들을 보며 우리도 저 길로 가야 해 라고 박수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어요. 바로 지정학적 위기라는 불청객이죠. 러시아가 가스밸브를 잠그고 중동이 불안해지자 햇빛과 바람만 믿고 있던 나라들이 휘청이기 시작한 거예요. 바람이 안 불면 전기가 안 나오고 가스값이 오르면 전기료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즉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걸 보충하려면 천연가스 발전소를 돌려야 하는데 그 가스값이 폭등하니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결국 이상은 높았지만 현실은 차가웠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왜 하필 다시 원자력이야?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원자력은 24시간 내내 일정하게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저탄소 에너지원이기 때문이에요. 즉, 에너지의 기초 체력 역할을 하기에 딱 좋다는 뜻이죠. 게다가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챗 GPT 같은 AI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는 일반 건물보다 수백 배 많은 전기를 잡아먹는 전기 먹는 하마예요. 24시간 멈추지 않는 이 거대한 기계들을 돌리려면 날씨에 의존하는 에너지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에너지 주권이에요. 남의 나라 기름이나 가스에 목매지 않고 우리 스스로 전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힘을 갖자는 거죠. 유럽이 에너지 독립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둘 다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실 이 분야에서 가장 무섭게 치고 나가는 건 중국과 미국이에요. 중국은 이미 막대한 자본으로 원전 기술을 쓸어담아 에너지 강국으로 우뚝 섰고 미국은 SMR이라고 불리는 소형 모듈 원전으로 차세대 시장을 선점하려고 혈안이 돼 있거든요. 유럽은 이제야 이러다 뒤처지겠다며 위기감을 느낀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에너지에 대한 위기감이 돌고 있어요. 에너지를 가진 자가 경제 주도권을 쥐는 시대거든요. 일본은 벌써 에너지 안보의 전면화를 선언하고 해외 유전 지분을 사들이며 에너지를 사오는 나라에서 지분을 가진 나라로 체질을 바꾸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주변 나라와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은 에너지 고립도 섬과 같아요. 전기가 모자란다고 어디서 빌려올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에너지 자립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생사와 직결된 생존 전략일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과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50년 넘게 쌓아온 노하우 덕분에 원전을 아주 안전하고 저렴하게 짓기로 유명하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정책이 흔들리면서 이 소중한 생태계가 무너질 뻔한 위기도 겪었어요. 원자력 전문 인력들이 현장을 떠나고 대학에서도 전공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 안타까워요. 기술은 세계 1등인데 이걸 이어갈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특히 은퇴한 고숙견 전문가들이 규제 때문에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건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원전이 전부는 아니에요. 재생에너지라는 돛도 계속 넓혀야 하죠. 문제는 균형이에요. 바람이 안 불 때를 대비해 원자력이라는 든든한 평형수를 채우고 동시에 태양광과 풍력 기술도 키워야 하는 아주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죠.
최근 주목받는 SMR, 즉 소형 모듈 원전은 이 숙제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어요. 기존 원전보다 훨씬 작고 안전해서 도심 근처나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도 지을 수 있거든요. 이 시장 규모만 무려 600조 원이나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 SMR 기술을 선점한다면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에너지 기술을 수출하는 강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우리 젊은 인재들에겐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는 셈이죠. 결국 핵심은 속도와 유연성이에요. 세계 정세는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낡은 규제나 과거의 이념에 갇혀 있으면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안보 없는 기후는 사치일 뿐이다 라는 말 어떻게 들리시나요? 지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 집 불이 꺼지고 공장이 멈춘다면 그 어떤 대의명분도 힘을 잃게 되죠. 지금 전 세계가 원자력으로 유턴하는 건 바로 그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에너지 자립은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과도 같아요. 싼 값에 풍족한 전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AI 산업과 로봇 산업의 성패가 갈릴 테니까요. 이건 단순히 발전소 하나 짓고 안 짓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여요. 원자력이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 재생에너지라는 혁신을 더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에너지 강국 코리아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탈원전의 상징이었던 유럽의 고백,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에너지 전쟁.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